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그, 네, 이번 학기에 테크노 인문학을 강의하게 되었는데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즐거운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또 코로나가 더 창궐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평소에 계획했던 거, 지난 학기에 계획했던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 약간 우울한 상황인데 저도 이제 학생 여러분들을 못 만나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한 학기가 그래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테크노 인문학은 사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강의하는 과목입니다. 테크노 인문학이라는 이름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테크노 인문학이라는 말을 듣고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뭐 다양한 생각이 들었지만, 음, 무슨 말인지 처음엔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아마 이 과목을 만드신 분에게 여쭤봤더니 이 테크노라는 것은 어쨌든 공학이나 기술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 인문학이라는 말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인문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 인문학이라는 거는 어떤 기술과 관련돼서 공학자들 혹은 기술자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인문학, 또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사실 이제 이 과목명을 이야기할 때 이제 옆에 계시던 어떤 공대 교수님께서 테크노? 테크노 하면서 막 빠바빠빠빠 이렇게 춤을 추시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실제로도 이 테크노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모를 수 있지만 조금 한 7, 80년대 생이시라면 누구나 혹은 90년대 생까지도 테크노라는 음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강한 전자음이 나오는 그 요즘의 EDM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음악을 테크노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지현 씨가 나오는 그 프린터 광고가 있어요. 삼성 프린터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 그 테크노라는 이름이 처음 알려진 건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테크노 전지현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요런 춤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광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억 속에는 테크노라는 말이 이렇게 기억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과목을 만든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테크노라는 게 실제로 이런 춤이나 음악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기술자들 혹은 어떤 공학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테크노라고 하고, 인문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학, 뭐 철학, 윤리 등등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블랙보드에다가 이거를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간단한 자기소개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랑 학번, 학과, 그다음에 학년 이렇게 적어주시고, 두 번째는 취미, 특기, 그리고 선호하는 수업 방식,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저한테 바라는 점이나 또 제가 꼭 알아야 되는 점, 혹시 음, 수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혹은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조명근이라고 하고요. 지금 더암교양대학 혁신융합학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또 통계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음,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1, 2,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이과에서 공부를 이과로 이제 수능을 봤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화학 2랑 뭐 생물 2를 하는 반에 있어가지고 수능도 이제 그 과목들로 봤었습니다. 지금은 뭐 기억나는 내용 거의 없습니다. 어, 그리고 뭐 석사 박사는 이제 응용 통계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교육 측정 평가를 전공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 학교에는 그 전공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취미가 있다면은 그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운동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하면서 이제 많이 겸손해지는 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희 학교에 주짓수 동아리가 있는데 가서 저도 가끔 같이 이제 운동하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취미가 있다면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잘 없어요. 저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더 많죠. 제가 이제 취미가 뭐냐고 모든 수업 시간마다 다 물어보는데 취미를 물어보면 대부분 뭐 넷플릭스 보기 아니면 게임하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 뭐 막 롤 이런 거 한다고 하고 아니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넷플릭스 보거나 뭐 맛집 찾아다니기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요. 근데 뭔가 그게 좀 개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우리가 그런 것들 나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미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그런 것들을 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사실은 인문학이거든요. 이게 약간 세 가지고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런 게 있겠죠. 인문학이라는 말이 있죠. 인문학. 인문학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하면은 이 영어라기보다 이 휴마니타스라고 해요. 휴마니타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가 나오죠. 휴먼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휴먼? 이렇게 쓰죠. 이제 휴먼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 휴마니타스라는 거는 후마니타스 인문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간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 인간이라면 알고 있으면 좋은 인간이라면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갖추어야 할 어떤 교양적 지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원래 본류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뭐 철학도 발전하고 문학도 발전해 가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 현대 철학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 인문학이라는 거를 배워보면은 이렇게 철학이라는 걸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나 공대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제 그 통계학과를 전공하고 또 고등학교를 이과 나온 입장에서 이 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감정은 이게 되게 복잡하고 추상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같은 느낌을 받으시나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철학에 대해서 뭐 깊게는 아니지만 조금 공부를 해보고 또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추상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이제 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기준이 없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고 좀 되게 높은 수준의 어떤 생각을 요구하고 높은 도덕적인 어떤 생각들, 체면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이 철학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글도 굉장히 잘 쓰고요. 글만 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논리에서 어떤 점이 비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잘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철학이 되게 쓸모없고 현학적인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네, 그 여러분들의 철학을 이 테크노 인문학을 하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점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뭐 그런 사람이고요. 집에서는 그 원래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지금은 부모님 댁에 가 있습니다. 저희 그 설기인데요, 이름이. 저희 설기는 그 홈피츠고 그 버려진 개를 입양했습니다. 누가 이제 다른 분 집 앞에다가 버려놓고 갔는데 아, 맡아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잠깐 맡았다가 저희 부모님 댁에다가 데려다 놓고 저희 부모님이 지금은 돌봐주고 있고 제가 그 집에 갈 때마다 같이 산책도 하고 또 이제 간식도 주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식의 수업 방식을 좋아하냐면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뭘 외우고 이런 것들은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단순 암기, 그냥 이게 전공 지식에서 꼭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암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 이외에 아,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우는 그런 과목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험을 보는, 이렇게 시험을 내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또 뭐 시험을 이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시험을 푸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게 편하죠. 근데 막상 실제로 졸업하고 나면은 얻어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부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기억에 거의 안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의미 없는 시간을 쏟고 의미 없는 노력을 쏟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것들을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글도 써보고 또 토론도 해보고 하는 형태로 이거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 과제를 잘 제출해서 저한테 주시면 저도 이제 읽어보고 가능하면 여기다가 이제 자기 사진 하나 이렇게 첨부해 주시면 제가 이 학생 어떤 학생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뭐 공부해가는 처지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요 그 과학기술로 세상 바로 읽기라는 요 책을 기본으로 하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PPT를 만들어 놓은 그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책을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 정도로 이런 책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기계 비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영준 교수님이 쓰신 2018년에 나온 책인가? 그런데 요 책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기계 비평에 대해서는 따로 한 세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알려주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게 이제 이 비평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나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런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만큼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평이라고 할 때는 그림을 비평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비평하거나 음악을 비평하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아니면 우리가 게임을 비평하기도 합니다. 이 게임은 어떻다, 이 게임의 어떤 점들이 재밌고 어떤 점들이 재미가 없다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부모님한테 혼난 기억은 뭔가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혼났었는데 제가 이제 돼지 저금통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고 제가 이제 초4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집에 돼지 저금통이 있었어요. 이렇게 돼지 저금통이 있었죠. 이렇게 돼지 저금통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동전을 넣잖아요. 동전이랑 지폐를 받은 거를 다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뚱뚱해졌죠. 근데 친구들을 보니까 게임 잡지를 사는 거예요. 게임 잡지.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이 비슷한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게임 잡지가 있어요. 뭐 게임 피아 뭐 이런 잡지가 있었는데 이 잡지를 사면 게임 CD를 부록으로 줍니다. 뭐 안 팔리는 게임들이었겠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게임으로 이 CD로 게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친구들이 산 걸 보니까 너무 저도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돈은 없잖아요. 이게 당시 한 8,000원 정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돼지 저금통을 뒤집어 봤어요. 그랬더니 요 틈 사이로 10,000원짜리 지폐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칼로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꺼내서 이걸 사왔습니다. 집에. 이걸 사왔더니 이제 부모님이 네가 이걸 어디서 샀냐, 무슨 돈으로 샀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이제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똑바로 말하면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뭐 모른다 했더니 훔쳤냐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 메타작을 당했습니다. 엄청 혼나고 부모님께 많이 혼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잡지를 부모님이 버려버리셨어요.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거를 그냥 다 버리셨습니다. 찢어가지고 버리셔가지고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다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 잡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보여달라고 했죠. 그래서 CD는 뭐 게임은 못했지만 그 잡지를 빌려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나오면은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소개들이 나오고 이 게임의 어떠한 요소들이 재미를 주는 요소인지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구현한 부분들이 있죠. 뭐 그래픽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 그래픽을 구사했다. 혹은 어떤 액션 장면을 구현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 이 게임은 저런 기술은 별로지만 게임 자체의 스토리 플롯이나 서사가 굉장히 좋고 혹은 어떤 게임은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서 게임을 하는데 되게 즐거움을 준다. 요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게임들에 대한 소개와 비평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영준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런 핸드폰, 스마트폰에 대한 비평도 이제 이루어지고요. 뭐 다양한 기계들, 뭐 배, 마이크, 카메라 등등에 대한 비평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를 같이 배워보시고 실제로 나중에 기계를 비평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자, 지우고. 네. 저는 어쨌든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청각 자료 같은 것들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제시되는 주제에 대해서 활동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수업 시간에 정리해서 내용을 발표하거나, 뭐 이렇게 블랙보드에다가 올리는 거, 이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토론 활동 있는 주에 결석을 한다. 이 결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해당 주차에 이 블랙보드에 올리지 않거나 혹은 그 제가 영상을 요청할 때 영상을 올리지 않거나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에 참여하시고 이런 식으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조금 더 풍성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의 어떤 실라부스를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주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사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과학이랑 인문학이라는 것이 같이 갈 수 없다. 이분되어 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 즉,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개발이 되는데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서 윤리에 대한 속도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윤리에 대한 속도가 같은 속도로 발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5G라든지 아니면은 뭐 AI 등등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정보기술이 만드는 세상, 그래서 직업과 노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중독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해킹,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실제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이런 것들이 미치는 파급 효과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가지는 어떤 함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부분쯤에서 뭐 또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공학 기술의 어떤 명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실제로 여기 이제 오타죠. 유전정보와 차별이죠. 생명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황우석 사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또 동물 실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물 실험이라는 게 사실은 좀 되게 우리가 악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좋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일이죠. 이것 때문에 어떤 기술들이 혁신적으로 발전했으니까. 근데 또 한계도 명확하죠. 이거를 그렇다고 수만 마리의 쥐를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존엄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존엄사라는 거는 뭐냐면 존엄하게 죽는 거예요. 연명치료를 하잖아요. 연명치료라는 게 뭐냐면은 다 죽었어. 병상에 누워있는데 산소호흡기만 딱 대고 있는 거예요. 뛰는 순간 바로 죽어. 근데 이런 치료를 우리가 대부분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치료가 과연 윤리적인가, 혹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하는 이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일어난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굉장히 이슈가 많죠. 이 환경 오염이라는 거는 되게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슈, 여러분들의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이 테슬라 있죠, 테슬라. 테슬라라는 전기차 기업이, 이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뭐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혁신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이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전기차 있죠. 그 테슬라 모델 3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멋있게 생겼는데 막 차 문이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 이거를 왜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환경에 관심이 많대요. 근데 돈을 많이 받잖아요. 돈을 많이 받는데 이 플렉스 할 곳이 없는 거죠. 나는 플렉스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플렉스를 하자고 람보르기니를 타자니 이게 이제 이런 어떤 힙함과 안 맞는 거죠. 요거랑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아, 이건 뭔가 좀 별로다. 이런 석유를 넣어서 가는 차는 별로야. 근데 플렉스는 하고 싶어. 그래서 이거를 겨냥하고 만든 게 테슬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전기차는 우리가 어떤 기술의 집약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여기에 이제 차 문이 위로 열리고 막 이렇게 멋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가미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아웃퍼폼 할 수 있도록 만든, 성과를 아웃퍼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떤 테슬라의 전략적인 성공의 어떤 열쇠가 아니었나. 그만큼 이 요즘 시대로 오면서 점점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는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연봉을, 제 친구 중에도 이제 구글에서 일한 친구가 있는데 막 연봉을 막 몇 억씩 받는데요. 5억 막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돈을 받아가지고 마땅히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친환경에 막 몹시 몰입을 해가지고 심심하니까 막 그런 걸 하는 거죠. 막 조만장자에 재산이 1조 원이야. 근데 막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취미가 뭐냐 했더니 닭장에다가 닭을 키우는 거예요. 닭장에 닭을 키워서 여기서 나오는 유기농 계란을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떤 이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담론, 그냥 우리를 이렇게 허울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굉장히 어떤 패션으로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힙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었다 하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인데 한 학기 여러분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결코 딱딱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학기도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겠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학점에 크게 이제 뭐 연연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수업 동안 더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